이번에 찾아온 곳은 광주광역시. 지난번 북구 투어에 이어서 다시 왔다. 이번에는 멋진 광주대학교가 보이고 사직공원 전망대가 있는 남구 투어다. 여기 멋있다. 한번 올라가 볼까? 밤에 오니까 더 멋지다.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어디가 맛집인지 쓱 한번 살펴보고 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광주에서 남구 맛집을 찾아보자. 먼저 찾아온 곳은 여기는 푸른길 공원이라고 하는데, 와, 광주에도 경의선 숲길이 있단 말이야? 마치 연남동에 온 듯한 느낌이야. 중간에는 이렇게 시장도 열리고 규모가 상당히 큰 공원이다. 타지인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 푸른길 공원 주변으로 맛집 몰려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내가 먼저 가본 곳은 맷돌 콩물국수집이다. 웨이팅 뭐야?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벌써부터 웨이팅이 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은 훌쩍 넘은 광주 남구 콩국수집이다. 오, 기다리는 길에 이렇게 맷돌로 콩을 가는 모습을 직관할 수 있다. 좋은데? 콩 가는 기계가 한 3-4대가 있는데 이게 맛의 비법인가 봐. 기다리면서 대충 콩멍 때리고 있으면 금방 내 차례가 온다. 이 집의 메뉴는 단 한 가지. 들어가면 자동 주문이다. 테이블에는 이렇게 설탕과 3가지 반찬이 구비되어 있고 콩국수가 나왔다. 와, 비주얼! 옆에 빙수는 뭐야? 이 집은 콩국수를 시키면 얼음을 준다. 구성 신기하네. 오, 면발은 메밀면이야. 잠깐만, 맛은? 이야, 찐이다. 국물이 거의 콩 크림인데? 와, 이거 콩 스프야? 어마무시하게 진해. 아까 전에 보니까 콩은 노란 콩 8에 검은 콩 2 정도 비율인데, 그래서 2가지 맛이 다 난다. 검은 콩의 묵직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소금 간이 되어 있어서 살짝 짭짤한 맛이 나는 게 간이 딱 맞다. 지금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콩 자체의 단맛이 느껴지는 정말 맛있는 콩물이다. 콩국이 거의 스프급으로 꾸덕하고 방금 막 갈아서 미지근한 상태인데 여기에 빙수를 넣어서 차갑게 만들고 농도도 살짝 묽게 만드는 거다. 자, 이제 면도 살짝 보니까 신기하게도 면은 메밀국수를 쓰신다. 자, 이렇게 한번 차갑게 만들어준 후에 면발 한입. 맛은? 이야, 이거지! 순도 100% 완벽하게 잘 갈아진 콩물에 쫄깃한 메밀면, 메밀의 고소한 향이 잘 어울린다. 광주에서 콩국수 안 먹어본 사람들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다. 김치는 또 왜 이렇게 맛있어? 거의 칼국수집 김치야. 여기에 다시 얼음도 좀 넣어서, 우와,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광주 사람들은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드신다는데 설탕 한번 뿌려서 먹어보자. 듬뿍 뿌려서 먹어보면, 잠깐만, 콩국수가 미숫가루로 변했다. 개인적으로는 면을 먹을 때는 안 넣은 게 나은 것 같고 마무리로 살짝 넣어서 먹으니까 식사 후에 디저트집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아주 좋네. 광주 남구의 무시무시했던 콩국수 맛집 맷돌이었다. 첫 번째 집 성공이다. 여기 맛집 많아. 다른 곳도 한번 가보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뼈통 묵은지 감자탕. 여기가 남구 살면 야식으로 먹는 감자탕 집인가? 원래 24시였다가 지금은 새벽 2시까지만 한다. 광주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집이라고 한다. 와, 지금 밤 10시에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메뉴는 이렇게 간장 베이스에 뼈통 찜이 특이했고 감자탕도 묵은지 감자탕은 처음 먹어보는데 간판에 나와있듯 묵은지 감자탕으로 먹어보자. 오, 사리까지 나오네. 이게 바로 묵은지 감자탕이다. 와우, 묵은지 한 포기를 잘라서 그대로 올려주시네. 국물도 뭔가 일반 감자탕과는 조금 다른 느낌. 묵은지를 좀 손질해주고 팔팔 끓여주다가 고기를 덜어서 국물도 덜어서 맛은? 오, 특이한데 약간 새콤해. 국물이 좀 자작한 등뼈 김치찌개 같은 느낌. 개운한 느낌이 많이 느껴진다.
여기에 사리도 좀 넣어주고 고기 좀 큼직하게 떠서 일단 뼈에 고기는 큼직하게 많이 붙어있다. 와, 좋아. 고기는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 맛있는 반찬들까지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도 좋고 이쯤 되어서 길쭉한 묵은지를 먹는 거지. 와, 새콤해. 묵은지 맛이 기가 막힌다. 뼈도 많이 들어있다. 뼈가 인당 3개 이상은 먹을 수 있어. 특히 감자탕 고기를 발라서 묵은지를 싸 먹으면 최고다. 묵은지는 부드럽고 새콤한 맛만 남아있어서 아주 맛있게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 여기에 사리는 서비스. 이렇게 먹다 보니까 김치 부대찌개 같기도 하고 개운한 느낌인데 국물에 등뼈 고기가 녹아들어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맛이다.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네. 이 묵은지 감자탕을 먹는 분들은 최대한 오래 끓여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겠다. 마무리로 볶음밥 안 먹을 수가 없지. 볶음밥 나왔다. 확실히 신김치가 추가된 집답게 볶음밥에도 김치를 잔뜩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등뼈 감자탕에 김치 볶음밥을 먹는 느낌. 꾸덕한 감자탕 국물에 밥을 볶아 먹으니까 묵은지도 썰어 넣으니까 훨씬 맛있다. 밥 볶아 먹을 때 먹는 국물이 제일 맛있어. 마무리 볶음밥까지 완벽했던 뼈통 감자탕이었다.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완벽했다. 다음 집, 푸른길 공원에서 맥주 먹으러 오는 집이 이곳인가? 베스트 호프집인데 5시부터 였는데 이 집에 색다른 특이한 메뉴가 있어서 와봤다. 자리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있는 호프집 느낌인데 나는 방으로 받았다. 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다닌 노래방 느낌이야.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탕수육 그리고 바지락 국수. 이 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80-90% 이상은 다 이 2가지를 시킨다. 먼저 기본 안주 나오고 좋은데? 땅콩에 밭두렁에 멸치가 기본 안주고 탕수육 중짜가 나왔다. 우와, 도톰한 것 보소. 이게 탕수육인데 그냥 고기 튀김인데 양이 엄청 많다. 튀김이 고기가 엄청 도톰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바삭함이 느껴지는 비주얼. 일단 탕수육 좀 잘라주고 다음에 바지락 국수가 나왔다. 와, 국수도 양 좀 봐. 먼저 베스트 탕수육을 소스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맛은 우와, 소스가 은은하게 달콤하고 살짝 묽은 듯한 옛날 탕수육 소스 맛인데 맛이 기가 막힌다. 고기가 생각보다 도톰한데 튀김이 굉장히 바삭하다. 튀김이 다르네. 소금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다. 중식당 탕수육이랑은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 이번에는 바지락 국수도 큼직하게 떠서 오, 쫄깃한 면발에 깔끔한 육수, 바지락 맛이 은은하게 나는 잔치국수 맛이다. 탕수육이랑 먹기 딱 좋아. 탕수육이 먹어도 끝이 없다. 정말로 계속 있어. 우리 테이블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을 봐도 탕수육이 주지가 않아. 특히 바삭한 탕수육에 쫄깃한 바지락 국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광주 남구의 대표적인 호프집 베스트였다. 이번에는 옆 동네로 왔다. 여기는 무등시장이 있는 동네인데 시장이 있으면 맛집이 있지. 지금 온도가 33도를 넘는 더위다. 이럴 때 오기 딱 좋은 집. 모밀맨. 와, 웨이팅 봐봐. 아니 지금 평일 점심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 동네 직장인분들이 전부 다 여기 오신 것 같다. 이 집은 다른 동네에 있다가 이 자리로 이사 온 지 약 5년 정도 된 모밀맨이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그래도 한 30분은 기다려야 된다. 메뉴판, 나는 마른 모밀에다가 손만두 하나 주문해서 먹어보자. 와, 비주얼 좋은데? 이것이 마른 모밀. 깨가 솔솔 뿌려져 있고 만두 4개까지. 면은 상당히 많아 보인다. 촉촉한 면발을 장국에 살짝 덜어서 장국에 올려진 연겨자 살살 풀어준 후에 맛은 우와, 모밀맨 찐이다. 장국이 진해. 간이 딱 맞아. 여기 줄 설만하네.
메밀 육수가 살짝 달콤하면서 짠맛이 거의 없다. 국수만 한 입 먹어보면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메밀 맛이 아주 좋고 양도 많아. 만두도 메밀 만두다. 오, 속이 가득 차 있잖아. 메밀국수를 시키면 온육수를 주시는데 봐봐, 온육수부터 굉장히 은은하고 진한 채수의 맛이 느껴진다. 와, 이 집 육수 맛이 장난이 아니야. 장국에는 감칠맛도 느껴지고 알싸한 연겨자가 녹아들어 있어서 달콤 짭짤한 맛이 그냥 들고 마셔도 된다. 이 정도면 서울의 유명한 냉모밀집 부럽지 않은 맛. 차가운 장국과 온육수, 메밀면에다가 만두까지. 무더운 여름날 더우면 더울수록 이 집에 온다면 만족감이 극대화되겠다. 더울수록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남구 맛집 모밀맨이었다. 광주에서 갈비는 이 집인가? 광주에만 3개 지점이 있는 쌍교 숯불갈비. 나는 남구 쪽으로 왔다. 규모가 엄청 크다. 주차장도 굉장히 널찍하고 내부는 이런 느낌. 내부가 엄청 넓다. 가족 단위로 오기 딱 좋은 집이야. 메뉴가 깔끔한데 매운맛, 보통맛 하나씩 시켰고 사이드 메뉴로는 수제비가 유명하다. 수제비 주문. 와, 반찬 봐봐. 일단 코다리 하나가 큼직하게 나오는 게 베리 굿이다. 리코타 토마토 샐러드도 한 접시가 나온다. 좋은데? 쌍교 숯불갈비에서는 이렇게 고기가 다 구워져서 나온다. 내가 직접 구울 필요가 없는 거지. 매운 양념까지 이렇게 손질을 해주신다. 간장갈비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오, 촉촉한 갈비살에 달짝지근한 양념인데 많이 달지 않다. 숯불 향이 진하다. 이번에는 매운 갈비. 약간 매콤한 느낌의 양념을 발라서 구워낸 맛. 역시나 불맛 진하고 제육볶음 같은 양념이야. 너무 좋은데? 장아찌 같은 반찬도 새콤달콤하게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쌈을 싸먹기 좋다. 깔끔해. 이거는 코다리. 달콤한 양념장 좋고, 이 집이 좋은 점이 고깃집인데 다 구워져서 나와서 연기가 옷에 안 배고 엄청 깔끔하다. 맛도 좋아. 이 집에서 밥을 안 먹은 이유가 있지. 바로 수제비. 지금 이 양이 후식으로 먹기에 굉장히 많다. 한 입 먹어보면 잠깐만, 여기 수제비 맛집이었어? 찐이다. 들깨 까르보나라를 먹는 듯한 맛. 엄청 꾸덕해. 수제비는 쫄깃하고 들깨가 크리미하게 녹아서 크림 파스타를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고소하다. 들깨 수제비는 무조건 꼭 먹어야 돼. 심지어 이게 한 접시에 2-3인분이라서 양도 엄청나게 많다. 맛있는 갈비부터 정갈한 반찬들. 광주 남구에서 가족 외식하기 좋은 쌍교 숯불갈비였다. 들깨 수제비 마무리는 정말 완벽했다. 다음 집은 진월 복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시골집 추어탕. 여기 맛집인가? 규모가 상당히 큰 추어탕집인데 약 27년째 영업 중인 집이고, 이곳으로 이전해서 5년 정도 된 집이다. 간만에 오픈런으로 방문. 내부가 굉장히 큰데 메뉴는 이렇게. 나는 추어탕으로 주문. 오, 정갈하고 좋은데? 김치 2종에 꾸덕해 보이는 추어탕까지. 국물 먼저. 와, 시골집 추어탕 국물 맛 찐이다. 엄청 진해. 걸쭉해. 녹진하면서 고소해. 여기에 더 고소하게 들깨를 넣어서 먹는 거지. 우와, 완벽하다. 진짜로 막 몸에 힘이 솟는 느낌. 공깃밥도 바로 말아야 돼. 보양식을 먹는 느낌이야. 여기에 깍두기. 오, 깍두기 맛 끝내주네. 그리고 김치는 보쌈 김치 스타일이야. 살짝 달큰하다. 일단 시골집 추어탕에 추어탕 한 그릇은 그야말로 완벽한 맛. 국물 걸쭉하고 진하고 고소하고 깍두기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따끈해지는 게 아주 좋다. 여기에 다진 고추 살살 뿌려서 먹으면 얼큰해지는 게 더 맛있어지는 거지.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추어탕을 먹을 수 있는 시골집 추어탕이었고, 내가 몰랐는데 여기 보쌈 맛집인가봐. 나 빼고 전부 다 보쌈을 드신다. 남구 투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
이 집에서 보쌈을 못 먹었던 점. 아쉽긴 하지만 추어탕 맛도 기가 막혔던 남구 맛집 시골집 추어탕이었다. 이번에는 양림동으로 왔다. 이곳에는 펭귄 거리가 있고 아기자기한 카페가 있고 남구에서 데이트하러 오는 동네인가봐. 그래서 이 동네는 파스타집들, 양식집이 많이 보인다. 특색 있는 메뉴가 있는 곳 한 곳 먼저 가보자. 먼저 찾아간 곳은 어네스트 식스텍. 여기가 이 자리에서 약 8년이 넘은 꽤나 오래된 양림동 펭귄마을 퓨전 양식집이다. 이렇게 오래된 집인 줄 몰랐네. 남구 맛집에도 선정이 되어 있다. 내부는 테이블 5개로 크지는 않았고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몇 가지 보이는데 전보 파스타에 레드와인 속꼬리 스튜로 주문. 일단 기본 찬으로 나초와 양배추 피클을 주신다. 좋은데? 잠시 후에 속꼬리 리조또가 나왔다. 와우! 처음 보는 비주얼! 속꼬리를 레드와인에 졸여서 리조또 위에 올렸다. 비주얼 장난 아닌데? 일단 속꼬리를 좀 잘라주고 한입 먹어보면 우와, 찐이다. 어마무시하네. 속꼬리 간이 굉장히 달고 짭짤한데 진짜로 우리 추석 때 먹는 갈비찜을 국물을 졸이고 또 졸여내서 완전 소스가 농축된 갈비찜을 먹는 맛. 그 아래 꾸덕한 우유 크림 맛 리조또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다음으로 전보 파스타가 나왔다. 와, 파스타도 비주얼 특이하다. 김가루가 올라가 있어? 굉장한데? 특이하게 생겼는데 생김이 들어있고 다진 고기에 베이컨이 보이고 청경채에 새우까지. 와, 이 집 잘하네. 한마디로 특색 있다. 새로운 맛이야. 여기도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짭짤한 간장 베이스 소스인데 향긋한 김가루의 향, 해조류의 향긋한 향이 맛을 더 업시켜준다. 양도 많고 새우도 있고 간고기도 조금씩 씹히고 아삭한 청경채에 맛이 상당히 좋다. 이 집 메뉴가 굉장히 특색 있고 다른 집에서 먹기 좀 힘든 듯한 맛이야. 편집할 때 보니까 이게 보리 리조또였네. 식감이 덜 익은 쌀처럼 꼬독한데 이게 매력이다. 간이 센 고기랑 담백한 리조또 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간이 중화되는 게 너무 맛있잖아. 아주 특별했던 음식 어니스트 식스티였다. 광주 남구 투어의 마지막 집은 양림동의 라멘집이다. 멘타루. 점심까지만 영업을 하고 내가 끝날 때쯤 오니까 사이드 메뉴는 모두 품절이라 아쉬웠다. 내부는 작은 편, 처음 왔으니까 기본 시오라멘으로 주문. 오, 큼직한 차슈가 먹음직스럽다. 맑은데 국물 맛은 와, 이거는 거의 닭곰탕 국물을 먹는 느낌인데 좀 짜다. 이 집에서는 국물이나 면을, 간을 다 커스텀으로 조절을 해서 먹는다. 처음 그냥 시키면 원래 간이 좀 세대. 그래서 처음 왔다면 주문할 때 간을 좀 약하게 해달라는 게 나을 것 같아. 부드럽고 얇은 면발도 좋았고 김도 하나 싸먹는 거지. 좋아. 국물은 짭짤하지만 시원한 열무랑 면발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다. 이번에는 큼직한 차슈를 하나 싸서. 오, 고소하고 좋은데?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고 맛있었던 멘타루였고 메뉴가 다양해서 하나만 먹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토핑이나 육수가 굉장히 준수하고 진해서 먹어볼 만한 라멘이라는 생각이다. 특히나 이 집이 시즌 메뉴가 많이 나와서 시즌 메뉴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멘타루였다. 이렇게 광주 남구에서 맛집 8곳을 다녀왔다. 북구에 이어서 남구 맛집도 훌륭한 곳이 많아서 아주 즐거운 투어였고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 펭귄거리부터 푸른길 공원까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광주 남구 투어였다.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